대선 특집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이상휘 홍보본부장과 경북 지역의 공약과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선거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 주말 동안 유세차가 정말 여기저기 많이 예,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 막바지 선거 운동 어떻게 예. 전개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현장 중심 캠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북 네. 전역 다니면서 촘촘하게 이제 유권자들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죠. 왜냐 음, 그러면은 당내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네. 실망한 우리 경북 유권자들이 많았죠. 더군다나 경북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보수의 성지다, 보수의 음, 심장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많았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미워도 다시 한번 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권자들 직접 만나보니까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아주 뭐 화를 많이 내셨죠. 음, 초반기에는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왜 보수 지금 국민의힘은 함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싸우고 갈등만 대립을 하고 있느냐. 빨리 네. 정신 차려라.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혼을 내시는 이유는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또 뭐 소위 비교를 하자면은 좀 전열을 정비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여기에 박수를 보내는 유권자들이 점차 네.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은 좀 표시가 나거든요. 네.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차창 너머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분이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다가 또 예, 후보 교체 파동까지 예, 벌어지면서 정말 실망하는 지역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좀 질책하는 목소리, 예.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다가가고 많이 계세요? 부끄럽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0년도 채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대통령이 음, 탄핵됐으니까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데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네. 어쨌든 이분들의 분노한 마음들을 좀 많이 다독여 줘야 되고 또 음, 그분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이 어떻다라는 걸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래도 뭐 이 다행이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북 지역에 계시는 유권자들의 적어도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국힘이 많이 잘못하고 있고 보수가 많이 갈등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는다기보다도 저분들이 그만큼 보수의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구나. 그래서 지금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너진 보수의 원칙과 정체성 그리고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뭐 수만 가지도 넘죠. 몇 가지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시대 정신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권을 가장 유력하게 해석을 하자 그러면 그 시대 정신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제가 왜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지금 법과 원칙이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거짓과 진실에 대한 모성 그리고 정의와 불법에 대한 어떤 모성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상식의 가치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의 삶의 궤적이라든가 그 공직 생활의 궤적을 보게 되면은 원칙과 성실함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그런 원칙과 상식 그런 선에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 새롭게 상식과 공정의 선으로 시대 정신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선에서 같이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서민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서민 아닌 사람이 뭐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서민적이 아니라 그냥 서민이에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경기지사 2번에 국회의원 3번에 지금 장관까지 하고 있고 수많은 그런 공직을 거치면서도 지금 24평짜리 아파트에만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봉천동.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실평수 18평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믿으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또 80년대 저도 그걸 뭐 현실적으로 목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서 인권이라든가 노동운동에 진력을 해오셨던 분이고 단 한 번도 그러한 위치에서 이탈을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한다면 이재명 후보와는 너무나 대별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네. 것이고 그다음에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5천만 국민들한테 뭔가 상징이 돼야 되고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는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파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도 미담이다라는 네. 이야기 나오듯이 계속해서 뭐 한센인들과 접촉하는 부분이라든가 약자를 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가지 묻혀졌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에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뭐 형수에 대한 부분, 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의혹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에 대한 부분, 검사 사칭에 대한 부분, 범죄적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위에 연루됐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어떻든 이런 많은 불편한 진실들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선장의 키를 준다?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다음 세대와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문수가 되면은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말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나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전문적인 경제를 어떻게 끌어나오고 문화를 어떻게 끌어나오고 그런 것보다도 가치와 철학적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비교 대상이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우리 지역민들이 또 궁금해할 부분인데 경북 지역을 위한 공약 좀 주요한 것들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예, 영남권 핵심 공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남권의 대전환,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이 중심에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그리고 이 주요 거점 도시 간에 1시간 내로 연결하겠다는 소위 말하면 초강력 정치망 구축이 있죠. 막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남권 핵심 공약을 봐야 되고요. 근데 경북 지역은 청정에너지, 미래에너지, 미래소재 산업 이 생태계 중심을 우리 경북 지역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어떤 현안들이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영일만 대교의 조기 착공, 빨리 네. 이제 촉경 착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철강 산업 지원, 지금 굉장히 불경기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걱정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강 산업 지원법 지금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환동의 국가 AI 클러스터입니다. 미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철강 중심의 도시에서 관광 문화 중심으로 갈 수 있는 한 축을 또 만들어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참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펙 이런 것들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면은 관광 도시로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신라 환경 보강 사업도 같이 해주게 되면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빨리빨리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예.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또 적지 않고 또 과거에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나 또 부정 선거론을 주장한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뭐 좋게 안 보죠. 왜냐하면은 정치에는 말이죠. 뭐 늘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고 뭐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에 대해서 그게 일관된 색이 있다든가 일관된 의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민주당은 정말 일사불란한 체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나중에 뭐 역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고 어떤 아젠다라든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드러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고 보는데 반면에 우리 국힘은 뭔가 모르게 출렁출렁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당을 배로 표현한다 그러면 출렁출렁함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파도를 타고 넘고 파도를 이겨내고 가는 것들이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17일 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여론들을 좀 엄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지 제가 알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이 통합의 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통합과 쇄신의 정신이 강하니까 그 부분의 실천을 아주 강하게 하실 거라 이렇게 봅니다. 기대를 해보시면은 뭐 좀 지금까지 왔던 불협화음들이 건강한 나무를 키우기 위한 토양으로서 그 퇴비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지금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정말 많이 좁혀졌는데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역전해야죠. 역전 안 하면 선거가 되겠습니까? 많이 지쳐 있다는 그런 평가는 많습니다만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분위기가 많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선거적 경우로 밴드웨건 현상이라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해서 뭐 여론을 굉장히 몰고 갔습니다만은 이제 실질적 진실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뭔가 모르게 갈등과 대립에 대한 분노에서 보다가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뭔가 우리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러한 방향이 됩니다. 나라는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되면 또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게 진정성 있게 지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뭐 각종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점점 좁아져 가고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 당연히 역전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지금 지역 득표율도 참 관심이 많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30% 이상 득표를 예상하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북 지역 30%를 본다. 네네.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한 30%를 갖고 있습니다. 공단의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뭐 한노총이다 민노총이다 이런 영향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제 꺼져가는데 저는 뭐 글쎄요 뭐 이재명 후보도 경북 안동이 고향 아닙니까? 고향이니까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보는데 예전에 20대 대통령 선거 때 경북 전체가 73%의 득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네. 꽤 많이 얻었죠. 뭐 보수의 심장이라 그러니까 당연한데 이번에 한 75%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예. 75% 예. 전망해 주셨고요. 예. 이제 끝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해주시죠. 잘못했고 한번 봐달라는 얘기죠. 미안하죠. 자꾸 이게 표를 달라는 게 염치가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뭐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하죠. 이런 갈등을 겪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국힘 또 거기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던 마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궤적을 한번 보십시오. 31번 탄핵을 했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나올 일입니다. 그리고 39번 특검법 발의했어요. 정부 일 못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합니까? 고의적으로 일을 못하게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뭐 탄핵이라는 어떤 사태까지도 만들게 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는 상권분립 체제입니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입법 권력은 이미 192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말미암아 거의 독재화되다시피 했고요. 그다음에 사법 권력은 오염된 지 오래고 마지막 남은 게 행정 권력, 대통령의 수반의 행정 권력입니다. 이까지 넘어가게 되면 상권분립 자체가 하나의 정치 세력에 다 몰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럼 민주주의 국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성격과 사회주의 성격에 일관되는 뭐 그러한 성격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견제와 균형의 시각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 시각, 상식적 시각에서 우리 유권자분들 특히 경북 지역에 계시는 우리 지지자분들이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네, 오늘 대선 특집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상휘 홍보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